9월 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터 대상 경주가 있으면서 부산에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체도 보면 약간 다습주로인데 내일도 약간의 이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과천의 주로는 일단 조금 10% 정도? 그러면 10% 정도면 거의 뭐 정상적인 주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면은 흐름 자체는 좀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필의 고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요즘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앞선에 가는 마필들, 사정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들도 유리하잖아요. 또 가벼운 주로가 돼버리면은 추위병의 스타일도 상당히 많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박수홍 꼼꼼히 체크하면서 9월에 시작하는 경마 완벽하게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 경마를 이겨놓고 박수홍이가 일요일 날은 편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토요 경마에서의 자신감, 임팩트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박수홍이구나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고요. 또 적중도 완벽하게 만들면서 토요 경마 완벽하게 이기고 일요 경마에서 확실하게 즐기는 경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 경주 편성입니다. 완벽하게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신의 마필들도 있는데 일단 1000m 경주는 좀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잖아요. 4번마 성실 위너가 압도적인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정우주 기수가 100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알고 기승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베스트 천하가 되겠습니다. 안말입니다. 2세 마필들은 조금 빨리 안말들이 약간 성숙해집니다. 이 베스트 천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등급의 큐피드 2세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 검사 때 이제 425kg의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약간 이렇게 스타트 능력을 워낙에 좋으니까 약간의 몸싸움을 싫어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끝걸음까지도 확실히 더 좋아졌고요. 이번에 국내선 5등급 빅브리지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굿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빠른 마필들이 솔직히 없어요. 3번마 스탠닝 볼트와 4번마 성실 위너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도 스타트 타임 13초 7입니다. 빨라봐야 13초 5예요. 그렇다면 문세영 기수가 직접 마필 자체를 만들고 나오고 있고 또 작은 마체지만 워낙에 앞말에 성숙한 느낌?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8번마 베스트 채널을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9번마 호라이즈 스타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임다빈 기수가 안쪽에 1번마 블랙선을 꾸준하게 기승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것도 임다빈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근데 조교한 임다빈 기수가 블랙선을 타지 않고 외곽의 9번마 홀라이즌 스타를 탄다는 거죠. 그렇다면 1번보다는 9번이 더 낫다는 거죠. 또 국내산 1등급의 해우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호라이즌 스타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리가 높은 약간 단점 때문이지만 1000m 단거리 경주에서는 앞선에만 붙으면 상관이 없다고 판단돼요. 안쪽에 1번마 블랙스는 매번 약간 스타트 중속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죠. 또 1000m 경주의 안쪽 1번 게이트는 제가 봐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나는 1번마 블랙선이. 근데 안쪽에 갇혀버리면 머리를 정총으로 맞고 아예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9번마 홀라이즌 스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마 베스천하 문세영 기수의 요거 안정적인 마필이고요. 4번하고 9번의 막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2번마 질풍아, 9번마 남산미녀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그때 남산미녀가 머리차로 2착을 했고 질풍아가 3착을 했습니다. 일단 두 마필 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2번마 질풍아는 또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온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마필은 아니에요.
7번마 브리드 오션이 많이 선행식으로 전개하면은 2번하고 7번하고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2번이 약간 또 안쪽에 갇혀버리면 이게 또 모래를 맞을 수도 있어요. 9번만 남산민현이 이제 오랜만에 기승하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으로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kg. 엄청나게. 일단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김효준 기수가 그걸 알고 모리를 피하면서 채찍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만 남산미녀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규 기수가 오랜만에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걱정이 되지만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라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말은 4번 마 그랜드파크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5주의 공백이 필요한 마필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6월 28일 경주 때까지만 보면은 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구나. 중속에서 잘 따라 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8월 3일 경주 때는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갇혀버리니까 말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냥 뭐 안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가다 그냥 끝내버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병합 쪽에도 해고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김정준 기수와 호흡이 더 잘 맞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이번에는 국내등 6등급 인플레이션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질풍화보다는 4번마 그랜드파크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마필이고요. 안쪽에 1번마 히어로 초이스도 약간 부드러움이 조금 부족해요. 약간 유연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유연함 감이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8번마 아메노도 조금씩 조교 강도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엔 아예 후미권에 눌러버렸던 마필인데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경준 편성이 있기 때문에 8번마 아메노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조제루 기수가 의지가 어떠냐. 솔직히 말 따지면 어떻게 보면 1200m가 적정거리 있는데 1300m도 충분히 소화낼 수 있다 판단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제루 기수가 일요일날 빈체로 카발로를 타기 위해서 지난주에 기승전결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뭔가 토요일만에는 좀 몸을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주이기 때문에 8번 아메도 일단 후미권에 있다가 가만히 레이스 전개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부진막 경주 편성이죠. 그냥 뭐 말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딱히 뭐 좋아지는 마필들이 없어요. 7번 학산 프린스도 이번에도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일단 지난번에도 습보 저격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습보 저격 없어. 근데 이번에는 7번 학산 프린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중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체중 6kg가 증가하면서 날이 조금 무거웠어요. 최근 지금 2번의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였고요. 6번마 샤인볼트도 느린 레이스에서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얘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컨디션만 조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큰 좋은 컨디션 아니에요. 얘도 얼마만큼 잘 참고 있다가 2마리 모래를 피하면서 무빙식을 전개하느냐가 중요하겠고 여기 복병권에 있는 앞에는 11번마 S마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전개했을 때 4전권까지, 3선까지, 4선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정거리 뭐 1400m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뛰어맞고 계속적으로 뭐 빠른 흐름에서 전개 자체가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다빈 기수가 이 마필을 이제 직접 이번 주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컨디션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차 있고요. 딱히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1번마 S마담이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올라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말이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은 모래를 안 맞으면 언제든지 더 뜰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복병권에 있는 앞필이고요. 9번마 비트 도깨비도 지금 이번에 발주연습을 하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번에 김용근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작은 마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용근 기수가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들은 또 의외로 잘 타고요. 여기 안정적인 마필이 2번마 프리타임이 되겠습니다.
57의 부담량인데 부담이 3.5kg가 올라갔어요. 근데 말의 컨디션은 의외로 좋습니다. 조교의 강도는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지난주부터 조교를 다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되고요. 구보 위주로 뭐 반복적으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확실히 잘 맞추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동화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이건 아니라고 판단돼요. 예전에 이마필은 13초 6,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걸 알고 그렇게 붙여줬더니 모래를 피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으면 이번 프리타임은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2번을 축으로 9번, 11번 쪽에다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7번의 학산 프린스에 대한 단점, 6번 샤인볼트도 연타를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번을 놓고 9번하고 11번 이렇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이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SPPL 싱가포르 트로피 경주가 되겠죠. 1등 상금이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거의 마방에서의 이거 한 방이면 그냥 상금을 그냥 버는 거예요. 한 방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자, 일단 3번만 실버레인 귀봉기도 있고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잘 뜁니다. 부담량도 1kg 정도뿐이 올라가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만 실버레인 인기 마필들 중에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근데 10번만 베스트레이스는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죠. 이번에는 최범민 기수가 직접 이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림부 장관의 코리안 대뷰, KR컵 대상 경주 이런 데 에이스에 썼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강하게 중속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추진하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니까 잘 띄워줬습니다. 귀점 경주만큼만 레이스 흐름 자체가 되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 진짜 가벼운 주로였죠. 근데 이번에는 56, 지난번에 58, 56. 근데 이번에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1200m 경주다 보니까 워낙에 많아요. 10번마 베스트 레이서. 요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확실하게 변화가 왔던 마필인데요. 의외로 기본기도 있고 요 정도의 경주 편성에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인기 마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다 삭제해내버리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충막감을 가지고 딱 세 방에 맞고는 이번 경주 전개할게요.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 중에 추임마도 있고 또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 중에 앞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 마필들의 기본적인 자기 능력, 자기 기본기 그걸 가지고 이번 경주 4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2경주, 3경주가 끝나면 주로 파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4경주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적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상금 자체가 많죠. 이번 급이도 8,200만 원입니다. 이번 강남 불청계 이제는 이제 기수를 바꿨습니다. 김용건 기수가 3번만 원펀치 드래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수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55의 부담량. 단점이 있다면 예전에 2000m 이런 경주에서 확실히 깨졌던 마필입니다. 단거리형 마필인가? 예전에 이 마필이 2세 때, 3세 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때에 완전히 말이 좀 확 떨어지는 느낌? 장거리 경주 쓰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줄이면서 조금씩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솔직히 말해서 추입 타임을 좀 잡지 못했던 게 단점인데 이번에는 모래를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8번마 브라운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훈 기수하고 상당히 호흡을 잘 맞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해야 되는 경기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의외로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6월 6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듯이 이때도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좀 올라왔던 걸음걸이였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모래를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여기 뭐 주루 자체가 상당히 가벼우면 3번 원펀치 드래곤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죠.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3km 감량 2점 굳이 여기서 빠른 말들이 없어요. 3번이 선행을 가고 4번마 드래곤킬러가 바로 따라 붙는 전력이거든요. 3번이 선행을 가면 4번마 드래곤킬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래곤킬러의 문세영 기수는 선행 경합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기수입니다. 자기가 선행을 가가지고 확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힘안배를 하는 기수이지 앞에 선행을 갔는데 갔다가 옆에서 들이대면서 쭉쭉쭉 이렇게 넘어가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4번마 드럼킬러도 1700m 마지막에 끝걸음도 괜찮았던 마크 여기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던 마필이고요. 안쪽에 1번마 킹하너도 이번에 국내산 2등급 걸작원이라는 마필하고 조교를 했는데 취입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8마리 뿐이 안 뛰기 때문에 킹하너도 여기서는 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3번 1번 쪽으로 킹하너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안쪽에서 조금 더 따라 붙으면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솔직히 뭐 3번을 빼놓고는 스타트 능력이 고만고만을 해요. 근데 여기 1700m의 1번 게이트는 상당히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킹하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타지는 경주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딱 3마리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인데 일단 안쪽에 캡틴 PK 문세영 기수 요즘 약간 주춤하죠.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00m는 스타트 나와서 직진성이 좋은 마필들이 쫙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캡틴 BK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안쪽에서 이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걸음걸이 확실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은 빠른 흐름이었는데도 그래도 선행 경합을 하지 않고 스타트를 보강하면서 3선까지 바로 따라붙어 주었어요. 이번에도 뭐 외곽에서 뭐 가는 마필들, 선행으로 가는 마필들 그 마필들 보내놓고 안쪽에서 사정권에서 딱 움직이면서 그 걸음걸이 4코너까지 힘 안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폭발적인 걸음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4번마 섀도우헌터 얘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마이아 기수 57의 부담량 지난번에 거센반경한테 이겼습니다. 마이아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나서부터는 말이 좀 집중력도 좋아졌고 중간에서 농땡이 기질도 마이아 기수가 지난번에 확실히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결정타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마필 자체가 마이아 기수가 타면서 전 구간에 힘을 쓰는 구간을 상당히 잘 써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농땡이 기질을 보이면서 안 따라붙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섀도우헌터가 그걸 잘 따라붙어줬고 국내산 2등급 블루레몬이라는 마필과 병합 조깃이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기본기도 일단 단단하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26초 6은 엄청나게 좀 잘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캡틴 PK는 국내산 3등급 경주에서 뛰어본 경험이고 4번마 섀도우헌터는 국내산 2등급 경주에서 뛰어본 경험이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판단되고요. 7번마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최근 약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자리 선정이 상당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 뭐 선의 외곽 전개, 모래를 맞지 않고 약간의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컨디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게이트가 1번하고 4번이 좀 게이트를 너무나 잘 받았다는 거. 만약에 섀도우헌터가 막 치고 나가버리고 안쪽에 막 미라클 한강이 밀고 가버리면은 스파르타의 자리가 조금은 걱정이 돼요. 차라리 뭐 3번, 4번 게이트였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4번마 섀도우헌터 안정적인 마필이고 의외로 접외당에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은 경주라고 판단돼요. 딱히 능력 마필들도 없고 가장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 짚으면 11번 럭키 파티?
임경기에서도 이제 완전히 몸을 포는 모습이었는데 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스포 저격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리 컨디션이 살아났는지 지난주 일요일부터 임기훈 기수가 직접 만들면서 스포 저격을 했어요. 국내산 2등급의 드론킬러라는 마필하고 병합 저격을 했는데 의외로 잘 갔습니다. 확실히 좀 변했고 예전에 이 마필이 올해 3월 29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 2위로 팔리고 머리를 안 맞으면서 일본 56초 5를 뛰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점순이고를 사마신에 이겼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번에 외곽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또 1400m를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터지면 11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JR 트로피 특별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8번마 아메리카 골드가 출조 취소되었습니다. 오른쪽 앞다리 저름으로 출조 취소되었습니다. 7마리뿐이 뛰지 않아요. 7마리뿐이 뛰지 않은데 일단 세네타운이 55의 부담 용량 이번에는 마이티 네오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 쪽을 했습니다. 뭐 기본기는 있어 보이고 이번 MG 베스트는 조금 운이 좀 약간 따라야 되는 마필인데 장추월 기수가 지난번에 추입으로 기가 막히게 타졌고 3번마 콜긴도 부담량 53kg가 좀 내려왔습니다. 이 부담량이 레이팅 점수가 지금 59점이기 때문에 53kg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네타운이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죠. 80점인데 여기 이제 90점 이하의 공주 편성이다 보니까 딱히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4번마 사탕소녀는 안말추고는 매번 이제 완전히 뭐 집중력이 완전 살아나는 모습. 완전히 말 자체가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되는 마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고도 괜찮았고 11번마 눌드골콩도 지금 마이야 기수가 53kg짜리를 탑니다. 이게 마이야 기수가 53kg짜리를 탈 수 있을런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진짜 지난번에 마이야 기수가 54.5kg 증량 신청하면서 가택금 20만 원을 물었거든요. 이게 53짜리를 타려면 엄청나게 체중을 많이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이야 기수가 이걸 힘을 쓸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고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8번이 지금 취소되었기 때문에 2번, 4번, 5번, 6번 요 정도 마필인데 그래도 가장 빠른 마필이 5번 스피드원이에요. 주류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량이 3kg가 올라가도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앞선에 갈 수 있는 세력입니다. 전승규 조교사가 이 마필 스피드원을 이번 경주에 쓰려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7월 달에 뛰고 깨지고 나서 모래를 피하려고 계속 깨지고 나서부터 휴양을 갔다 하고 약간의 지금 이제 근육통 이런 게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큰 질병이 아니라 의사 선역이 걸려가지고 약간 고생을 했는데 치료도 4회뿐이 안 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이 외곽에 붙을 수도 있고 무리하지 않고 1800m를 뛰었을 때 기본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1800m까지는 딱 적정거리라고 판단돼요. 2000m 이렇게 넘어가면 약간 걸음걸이가 무너지는데 1800m까지는 5번마 스피드원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들 따라갈 수밖에 없죠. 뉴돌콩이 얼마만큼 빨리 치고 나가느냐 4번마 탕소녀가 결정적으로 3코너부터 빨리 오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공백에서도 이상 없는 발걸음 보여줬던 5번마 스피드원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8번마 아메리칸 골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한테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또 8번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5번마 스피드원이 좀 더 편안하게 선행식으로 전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남아공 연맹 트로피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번마 행복한 승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죠. 코지 기수가 요즘 좋은 마필들을 의외로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부담량이 56인데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후차권에서 인기 마필들 중에 약간 불안한 마필들만 약간씩 이제 걷어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행복한 승자 같은 경우는 구매상 2등급의 브라운 골드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합니다. 브라운 골드가 지금 취소되었죠. 이게 취소되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승자가 거기에 다 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포지션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부담량도 딱 맞고요. 지난번에 뭐 코지 기수가 탔을 때 모습에서 2차 했을 때만 모습을 보면 페퍼엑스가 그때는 너무나 잘 뛰어졌습니다. 페퍼엑스가 선행을 가가지고 그거 잡기는 좀 어려웠고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제 모래를 적응했기 때문에 1200m 줄어든 거리에서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600m 경주였지만 1200m 경주에서는 충분히 13초대까지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1번마 블루레몬을 이제 복병 마필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의 부담량입니다. 레이팅 점수가 80점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딱 지금. 이 앞말이 레이팅 점수가 80점에 걸려있는 마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56,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들이 아예 좀 바닥을 많이 샀죠.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팅 80점의 이하의 경주 편성인데 앞말 경주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블루레몬의 제가 받는 적정거리는 1400m 경주 같아요. 앞말이다 보니까 약간 지구력도 약간 떨어지고 몸싸움도 약간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빠른 마필들이 3번을 빼놓고는 딱히 빠른 말들이 없어요. 안쪽에 블루레몬이 제가 봐서는 2선까지만 붙어주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8번만 2세트 전부터 스타트 능력이 빠르지만은 3번 옆에 붙을 수밖에 없고요. 조제록에서는 따라가는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레몬 이번이 지금까지의 강한 상대들과 뛰었을 때의 모습하고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블루레몬이 8번마 이스점프를 5머신에 이겼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블루레몬이 그때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레몬이 그렇게 약한 말은 아닙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강자급의 마필들과 뛰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블루레몬도 활동적인 기대치와 1400m의 적정거리 여기 이제 지금까지 56, 56에 57의 부담량 다 극복해봤고 지난번에 1등급 경주 점핑 출전해서 무너졌지만은 분명히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발전소까지 잘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1번마 블루레몬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계 후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파인핑크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요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이렇게 압축해놨다. 그냥 압축해놔가지고 이렇게 막 똘똘 뭉쳐놓은 것 같다. 그냥 딱 놓으면은 그냥 쭉 이렇게 튀어나갈 정도로 완전히 말 자체를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중속에서 지난번 힘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밀어서 앞선에 붙으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1번은 인정하고요. 후차권이 정말 난타전입니다. 2번마 올드베리언스, 그 다음에 지니송, 굿프렌드 뭐 다 팔립니다. 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는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 인기 마필들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또 의외로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서는 딱 찬스 맞은 마필도 있고요.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또 기수 자체도 거기에 딱 맞게 또 기수도 선정을 했어요. 이 기수는 무리하지 않는 기수입니다. 이런 레이스에서 파인핑크가 선행을 가는데 차분하게 3선, 4선 이렇게 붙으면서 전개할 수 있는 기수예요. 그 기수에다 한 방을 때리고 약간 인기권에 또 멀어져 있는 추이평의 스타일 마필 또 가져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팔리면 거의 뭐 빨간 판이 한 5, 6개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경기 편성에서는요. 함께 여기서 누군가를 하나를 딱 집어야 돼요. 그 하나 박송이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만 리얼 플러스는 지난번에 뭐 선행형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손쉽게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1400m를 거리가 늘었습니다. 4번만 테카는 딱히 뭐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말이 자꾸 뭐 뭔가 진짜 테칸 같은 경우는 엄청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인가? 근데 조금 더 참고 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마이야 기수가 조금 참고 타는데 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야 기수가 이제 이번엔 이걸 안 탑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근육질인 마필 6번마 웨스턴건.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55입니다. 이 정도 55의 부담량은 잘 뛰는 마필이고, 워낙에 웨스턴 같은 경우는 조교보다 실전에 더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신마드라고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와, 신마드라고 조교하길래 이게 뭐야? 말이 별론가? 근데 엄청나게 잘 뛰고 1등을 했어요. 이번에는 국내선 5등급의 제라퀸이라는 마필이라고 이제 병합 조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확실히 이제 기본기가 좀 완전히 단단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마필이 6번마 웨스턴건이 되겠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 중에는 7번마 굿카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2kg 감량 이상규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약간의 호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스포 조교는 없지만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했지만 구보량과 조교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172시간을 조교를 했고요. 이번에도 170시간을 조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구보량을 늘리면서 마필의 자체 컨디션을 끌어올렸고요. 지난번에 웨스턴건한테 6마신 정도 졌습니다. 근데 지금 2kg 감량이면은 이상교기에서 2kg 감량이면 이것까지 그냥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웨스턴건이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고 그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굿카버 이 마필까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하이칸,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빌리언보이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일단 하이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교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괜찮고 또 이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안쪽에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빨라야 네 번째, 다섯 번째고 늦으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교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10번마 글로벌 파라와 괜찮습니다. 마리 컨디션도 계속적으로 끌어올렸고 임다빈 기수한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었는데 이번에 좀 찬스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덜 팔리는 마필 한 마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11번마 빌리언보이도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었지만 늘은 1300m 거리에서 마지막에 130m를 남겨놓고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겠고요. 여기 약간 덜 팔리는 마필 한 마리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속에서 자리 선정을 못했습니다. 중속에서 자리 선정을 전혀 못하면서 말 자체를 너무나 이상하게 탔죠. 저거 너무 했지 않았나 생각? 근데 제가 워낙에 좋아했던 기수였기 때문에 왜 저렇게 탔지?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두 번, 세 번 복기를 했는데 자리 선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막 끌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할 수 있겠지. 실수의 원인도 알고 조교사도 그걸 알고 이번에 좀 더 변화를 줬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인기 마필드 중에는 그래도 글로벌 8호하고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마필 한 마리 그리고 10번마 글로벌 8호와 여기에다 한 방을 때리면서 이번 마지막 경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지만 차분하게 전개하는 마필들도 유리합니다. 그 마필을 놓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주경마도 제가 요즘 또이또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주경마까지 확실히 맞춰버리면서 토요경마 완전하게 승리를 하고 일요경마에서는 즐기는 경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